좋아요, 구독!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을 일단 한번 살펴볼 텐데 6G 종목들이 올해는 정말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죠. 센서뷰가 나와 있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AI 신약 플랫폼을 선보이겠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았던 신테카 바이오도 나와 있고 아쉬운 실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효성중공업이 주가 강한 흐름을 보였죠. 자, 이렇게 핫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 종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는 동인기원이 12%대 시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엔캠이 15% 넘는 상승을 보이면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 그 밖에도 효성중공업 센서뷰가 6%대 상승을 보였는데 이어서는 장중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엔캠부터 살펴볼 텐데 하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죠.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받으면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을 보였는데 하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15%대 오름세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을 살펴볼 텐데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은 아쉬운 상황인데요. 올해 전력기기 부문의 호황이 예상이 되고 있고 건설 부문 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는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6%대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테카 바이오인데요. 신규 AI 소프트웨어 론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당사의 신약 개발 AI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공개를 앞두고 기대감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에서는 7%대의 오름세를 기록해줬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인기원 살펴볼 텐데 오늘장 12%대 상승세를 기록을 해줬죠.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 증권가에서의 실적 전망이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고객사 주문이 과거 수준 이상으로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신규 제품 수주까지 늘어나면서 공장 가동률이 100%에 육박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센서뷰 살펴볼 텐데요. 연초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6G를 포함한 차세대 통신기술 동향에 관심을 보였다라는 소식에 이 6G 관련한 종목들이 탄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센서뷰는 최근 시장 대비해서도 강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에서도 6%대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 자, 이렇게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살펴봤는데 이어서는 강사님과 함께 한 종목 한 종목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사님,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좋을까요? 일단 센서뷰부터 네, 같이 한번 또 체크해 알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센서뷰 저희가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해봐도 될지 궁금한데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봐야 될까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센서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용이 이제 새해 첫날부터 이제 6G 쪽으로 이제 많은 관심들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삼성이 관심 보이고 있는 섹터 테마 보통 굉장히 이제 큰 급등을 연출해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자, 그중에서 이제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센서뷰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차트의 패턴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도 조금 더 볼 수 있는 구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같은 이런 시장에서도 장중 6%까지 이렇게 오늘 종가 기준 잘 마감을 하면서 추후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을 조금 받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다시 한번 또 N자 파동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센서뷰, 만약에 내가 단기 종목에서 좀 눌림목 구간에서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센서뷰 종목 같은 거를 좀 공략을 좀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센서뷰는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는 엔캠도 한번 분석을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한 모습인데 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저희가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네, 2차 전지 사실 이제 심리 자체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죠. 이제 센티 자체가 사실 기관에서도 그렇고 많이 꺼려하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실
사실상 이제 매수 주체로 좀 나서주고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좀 관심을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엔캠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전액 대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025년도 기준으로 미국의 이제 공장 증설을 많이 확대함에 따라서 30만 톤 가량의 이제 생산 캐파를 보유한 것으로 유명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IRA 법안에서도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유일한 기업이 엔캠과 솔브레인 홀딩스 이렇게 두 종목이 있는데요. 자, 엔캠이 지난 이제 사실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다가 지난 1월 19일 날 장중에 마이너스 20%라는 굉장히 큰 폭의 낙폭을 본 이후에 자, 그래서 월요일까지 조금 조정을 좀 이어서 봤다가 오늘 장중에 15%까지 이제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전제를 좀 할 때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만 톤 가량의 증설에 성공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의 큰 폭의 개선이 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양극재도 캐파 증설하면서 적자 실적을 또 기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엔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만약에 예상치에 미달하게 될 경우 주가 폭락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판단이 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엔캠 종목을 좀 매매하게 된다면 10만 선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좀 신규 매수로 단기로 좀 나설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지금 주가가 한 12만 원 부근에서 머물고 있는 시점에서는 안전마진 자체가 굉장히 좀 짧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신규 매수는 가급적이면 좀 꺼리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네요. 네, 엔캠 같은 경우는 리스크도 감안을 하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10만 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가격적인 조정을 보여줬을 때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는 효성중공업도 궁금합니다. 자, 효성중공업은 지금이 매수의 타이밍일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효성중공업은 사실 이제 두 가지 사업을 가장 크게 이제 영위로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초대형 변압기를 이제 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이제 건설 부문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효성중공업을 지금 단일 이제 사업 부분으로 이제 빼서 이제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게 사실상 이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면에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과 좀 비교를 많이 하는데 HD 현대 일렉트릭은 초대형 변압기, 즉 전력 인프라 쪽으로만 집중된 사업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워낙에 지금 효성중공업과 다른 주가 양상을 좀 나타내는 부분도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제로 HD 현대 일렉트릭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점 6만 5천 다진 이후에 지금 최고점 10만 원까지 지금 돌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양상이에요. 반면에 지금 효성중공업의 차트를 좀 보게 되시면 전고점 지난 이제 12월 달에 달성했었던 22만 선과 지금 상당히 좀 괴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시점,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건설 부분이 도대체가 어디까지 실적이 하락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현재 HD 현대 일렉트릭을 제외하고 사실상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효성중공업과 LS 일렉트릭 그리고 뭐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향후에 어떤 실적들을 발표할지를 한번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효성중공업이 생각보다 건설 부문이 괜찮은데 크게 나쁘지 않은데 라는 판단이 좀 된다면 그때부터 다시 공격적으로 매수를 좀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설 부문의 리스크는 정말 언제 내가 이 비용과 이런 실적을 반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공정률 부분으로 많이 진행이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사실 리스크는 좀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당장보다는 실적까지 뒷받침이 될 수 있는지 실적 체크가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볼 텐데 신테카 바이오. 자, AI 신약 플랫폼 서비스 공개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기대감에 좀 주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연속적인 상승 노려볼 수 있을까요? 네, AI 신약 쪽은 사실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두셔야 되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이오에서 사실 여러 가지의 지금 이제 뭐 파이프라인들이 있지만 AI 신약 쪽이
지금 사실상 아시다시피 이제 엔비디아 쪽도 사업을 진출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IT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AI 신약 쪽에도 관심을 보인다는 이유는 사실상 임상에 대한 기간들을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임상 비용도 굉장히 절약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앞으로 바이오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신약 개발할 확률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상 AI 신약에서 지금 최대 또 수혜주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신테카 바이오, 그죠? 신테카 바이오가 지금 상당히 이제 주가가 그래도 다른 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는 좋은 흐름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후에 보통 1월 시장은 보통 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대다수의 바이오 종목들 좀 패턴들을 좀 보시면 대다수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따 이제 공략주 할 때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지만 지금 이제 바이오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항상 똑같이 말씀드리는데 12월 달에 기대감 때문에 먼저 한번 급등을 해요. 자, 그리고 실제로 1월 JP모건 헬스케어를 끝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를 오히려 매수 찬스로 보시고 2월 달, 3월 달 이벤트를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월 말, 보통 2월 달에 바이오 종목을 대다수 한두 종목 정도를 또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이런 부분도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신테카 바이오도 좀 관심을 좀 두셔도 되는 종목이라는 판단이 좀 섭니다. 자, 지금 주봉 차트에서 볼 때도 사실 좀 갈만한 여력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달성한 19,000원대까지 지금 현재 대략 한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2월 달, 3월 달, 4월 달 조금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유입될 수 있다는 점. 특히나 그리고 시장이 지금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 이렇게 되는 상황. 그리고 2차 전지가 사실상 코스닥을 지금 원래 지금 견인하고 있다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갈만한 코스닥 자금이 없어요. 그죠? 다 바이오 쪽으로 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 신약 그리고 앞으로의 글로벌 기술 이전이 확대가 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테카 바이오 등 관련된 바이오 섹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2, 3월 달에 신규 매수를 좀 해보시는 이런 부분으로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2, 3월 달에는 제약바이오 관련한 종목들을 좀 관심 갖고 포트폴리오 안에 추가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또 지켜봐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방송 중엔 공개하지 않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되는 히든 종목이 있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시고 종목들까지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수범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시작 이야기부터 히든 종목까지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마지막 하스탁5 종목은 동인기현인데요. 자, 증권가의 호평 속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까요? 네, 지금 대다수의 사실 의류죠. 의류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제 대장주부터 비롯해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거의 다 우하향을 하고 있는 추세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동인기업만 유일하게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급등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 쪽에서 이제 OEM, ODM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당연히 한번 패턴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일봉상 이제 차트를 좀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상장한 이후로 다시 한번 공모가를 좀 회복해야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이제 저평가가 좀 예상이 된다. 향후 조금 더 이제 주가가 급등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됐었던 시점이 2만 원에서 22,500원입니다. 너무 저렴하지 않나? 지금 현재 공장 가동률도 상당히 높고 매출과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가 되고 있는 퍼포먼스 상황에서 사실상 영업이익도 내년도에 20% 이상 또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을 사실 이렇게 저평가로 놓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이제 증권가의 좀 분석들이 지금 레포트로 조금씩 나옴에 따라서 사실상 많은 지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시가총액이 지금 한 1,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FNF라는 종목 아시죠? 의류 쪽. 관련해서 이제 중국 시장 진출해서 엄청나게 이제 수출 퍼포먼스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때 주가가 무려 저점에서 10배 가량 오른 바가 있었습니다. 자,
자, 그런 것들을 염두를 해볼 때에도 동행기관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방향성이 사실 명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나 저는 좀 매력적인 지금 주가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내가 동행기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시고 관심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주가 급등했었던 시점보다는 언제 눌림목 구간 줬을 때, 그죠? 대략 한 25,000원 선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를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어 나가신다 하더라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지금 의류주들이 너무나 사실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평균 PER 수치로 봤을 때 5배에서 7배 사이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를 산정하실 때에도 내가 이 종목을 PER 7배를 대입했을 때 목표 주가가 얼만큼 나오는지 10배가량을 내가 대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목표 주가가 산정이 되는지 이 유무를 보시면서 앞으로 업사이드가 여기까지 열려 있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감을 좀 잡고서 투자를 좀 하게 되신다면 조금 더 편안한 단기 매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